예, 여진족과 토착 외구의 싸움을 정통 한민족이 말려야 한다. 다소 생소한 제목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내용은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국인지라 지금 이제 극한 대립이 아주 그냥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쓰느냐? 토착외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진족 얘기든 뭐 다른 역사상으로 많이 들어왔지만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사실 많이 들어본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전에 했었지만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전에 그 신라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한 여기 정도까지입니다. 고려의 영토는 이쪽 대륙 함경도 지방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조선 시대가 열려지면서 이성계가 이제 이 나라를 접수하고 원래 이쪽 세력이었죠. 함경도 여진족들을 이끌던. 그래서 이렇게 태종 때까지는 싸움만 하다가 세종 때 이르러 드디어 나라를 본격 출범하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살기 좋게 되니까 이제 그 이성계가 이제 거느렸던 여진족, 이 사람들은 이 대왕세종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존 사대부 양반들은 반대했지만은 그 위대하신 세종대왕께서는 이 여진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한국 이쪽이 살기 좋으니까 이 바다를 잡고 외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누락질하고 이랬던 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화를 해서 외인들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땐 대마도가 실질적인 이제 관할을 조선에서 정벌을 하고 관할을 했는데 살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본 영토가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조선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진족과 외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신라 고려의 우리 정통 한민족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조선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출범했을 때 이 이민자들의 신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허드렛 일, 험한 일들을 하듯이 이때도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문화 국가였으니까 여진족과 외인들은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운 게 없고, 그리고 이쪽 기존의 신라 고려는 이제 군자국이라고 해서 이제 한문을 이제 사서삼경 모든 한문과 불교 이런 거에 통달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우리말을 쓰는데도 이두를 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전통적인 이두 방식의 그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들을 화합하려면은 소리 글자로 금방 이제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글이 필요하게 되니까 이 한글의 필요성도 이때 더욱더 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하튼 이때는 이제 여진족과 외인들이 하층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영성적으로 볼 때 우리의 운세는 항상 뒤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 뭐 중인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장민들 오죽 진짜 좀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그냥 자기 잘 나갔을 때 이제 뭐 본의 아니게도 본의로도 그랬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하층 민족들을 탄압하고 착취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이 하층 민족부터 민으로서 탄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벌써 몇백 년이 지나고 더군다나 시대상의 변화가 생겼죠. 이제 조선말 거쳐가지고 아예 조선시대 중기를 거쳐서 왕가는 몰락했죠, 사실상. 그리고 이 양반들 세도 정치로 하다가 그것도 사실상 몰락하고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이제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외세에 의한 새로운 이제
어쨌든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기존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다 말소됐죠. 일제시대를 통해서. 예, 반상의 차별 이런 것들은 다 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조선시대 때 낮은 신분 뭐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 다 없어지고, 신분들은 오히려 이제 그때 그렇게 태어났던 영혼들은 운세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더 이제 그 자기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권력과 층과 그런 쪽이 더 많이 포진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먼저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진족과 외인들의 문화들이 이 어떤 전생과 기질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 그 지금 정치 사회 이런 면에서 이제 영향력 있게 포진했는데, 이 두 세력은 화합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정통 한민족 세력이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이라는 나라가 이쪽 해양 쪽으로 편향된 나라가 되느냐, 혹은 대륙 쪽으로 편향된 나라가 되느냐가 이 두 세력의 생사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의 그러니까 양보를 할 수 없는 사생결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위를 하고 사생결단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그럼 지금 지배 세력이다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세력. 그런데 어떻게 그들 문화가 다이냐? 그렇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진족 문화, 그럼 그들이 글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남아있는 게 뭐가 있으며, 우리 일본어 뭐 조금 있었지만 그건 일제시대 때 직접 들어온 거지, 뭐 조선시대 외인들 그 사람들의 뭐 흔적이 지금 와 있냐, 이렇게 반문이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낮은 신분이었다가 지금 이제 높은 신분으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들만은 역부족이죠. 그러니까 그 외국 세력들도 같이 2차 대전 이후 서양의 전쟁과 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영혼들이 많이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은 이제 대륙 그러니까 유럽, 특히 동유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독일, 프랑스 정도에서 이제 진보적인 교육, 톨레란스 뭐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상류층으로, 지적 상류층으로 포진하고, 그리고 이런 그 외인들의 영향을 받은 이쪽 사람들의 세력에는 이제 미국과 그런 이제 일본도 있겠지만 미국의 주로 유학파들, 그 미국의 전생을 가졌다든가 그런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뭐 현생에서도 미국에 유학을 갔다거나 그런 이제 미국 세력들은 사람들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강하게 됩니다. 단지 뭐 기존의 외인과 그, 그 여진족의 세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통 한민족을 문화를 중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이렇게 주류를 차지했 반작용으로 많이 이제 침체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양쪽의 대립에서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어느 편을 들다 보면은 결국은 또 자기 정체성을 잃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두 세력 모두가 이제 우리 고유의 신라 고려 2000년 써왔던 한문을 이제 공적으로 사용을 자유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새로 쓰기와 그런 글자들을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죠. 전부 이제 가로쓰기 교육으로 하는 거, 모든 출판하는 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우리 5천년, 2000년이든 5000년이든 그런 이제 그 전통과 그런 거, 특히 국립묘지에서도 그냥 한글 전용 가로쓰기로만 쓰는 것을 서명하는 것을 아주 철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집권 세력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그럼 자기네 문화를 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럼 세력을 갖냐? 이 기존 세력이, 이 기존 문화가 계속 그 힘을 쓰고 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새로 들어온 비주류 세력은 계속해서 조선 신라 고려 시대처럼 하층 민족으로, 왜냐하면은 꼭 반드시 차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문화에 대한 학습 능력이 적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 학습 능력으로만 이렇게 평가를 해도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문화를 자꾸
깨트리는 그러려고 합니다. 미국을 봐서도 그러니까 흑인,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주류 문화인 그 서양 문화, 미국의 아무리 뭐 인종 평등 사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 시험 보는 것들은 서양 근대 문명들이죠. 영어와 그 과학들 전부 그 인디안, 히스패닉, 뭐 흑인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역시 흑인,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이 불리합니다.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비주류 민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기존 문화를 바꾸고 혹은 이제 학습 능력에 의한 대학 입시 이걸 자꾸 깨트리고 그러니까 어떤 서류 전형 기타 이런 그런 걸로 바꾸려고 하죠. 그렇게 서류 전형 좋아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진짜 오히려 기존에 가진 자 인종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월한 이제 입시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성적이 아닌 걸로 엘리트 선발하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왜냐면은 기존의 학습에 불리한 비주류 인종도 이제 그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 세력 현실적으로는 극우 극좌라고 하는데 그건 극우 극좌가 틀리다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죠. 극우라는 이제 어떤 민족 투쟁적인 그 테러적인 그런 행위를 이제 이런 이쪽에서 토착 외부 세력이라는 우파 세력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 진정한 우파도 아니지만 어쨌든 극우도 아닙니다. 이쪽 좌파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 극좌라는 건 이제 무정부주의 아나키스트를 말하는 거고 뭐 정부 정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세력을 극좌라고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좌파 우파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극단적인 이제 파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도라는 거는 이 중간에 있는 정통 한민족 이 어기민족도 물론 과거에는 신라고 통일 때문에 그 후백제파, 신라파, 후고구려파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싸움을 하고 신라고려 백제 싸움을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상당히 그 고려를 지나면서 많이 단합이 됐죠 한민족이 그리고 조선에서도 중상류층으로서 이어왔으니까 그 한민족으로서 이어왔죠. 그런 건 그런 이제 정체성상의 중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가져서 이렇게 그 주권 회복이란 말도 됩니다. 한민족이 주권 회복. 한민족이 이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진짜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외세의 세력들 과거 비주류 세력과 외세 세력이 합친 외세라고 해서 외국 사람이 직접 왔다는 게 아니라 외국 문화의 전생의 경험이나 현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외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된 권력을 차지하고 있죠. 북한에서도 이제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김일성 일가가 세력을 갖고 있듯이 이 한국도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유럽 세력 과거 여민족 세력 이런 사람들이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을 형성하고 외인 세력 그리고 그 미국의 전생이나 가졌거나 미국의 전생의 유학파 기타 미국에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이제 이 두 세력을 양극단 이제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데 서로 대립하는. 근데 지금 이 진영에서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이쪽 세력이라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 조용한 민중이란 그건 아니고 물론 여기 속하면서도 이쪽 어디 쪽에 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코 어떤 핵심 주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그 중간 뭐 참모 역할은 혹시 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다음에 더 진행해가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간층에 있으면서도 이쪽이나 이쪽에 진영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정체성대로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어느 한 극단 그걸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중간 세력을 강화하자는 건 또 이제 여기가 가짜 좌파 우파 이런 말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
뭐 중도 세력을 키우자고 그러는데 중도 세력 하는데 이제 이 중도가 그 무슨 기회주의 중도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나는 아니 뭐 그것도 그 특정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식파이다 뭐 그런 식을 말을 남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냥 좌파 우파도 아니다 얘기하는데 좌파 우파라는 건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지상의 그 발전 정도를 높게 보는 사람이 좌파, 낮게 보는 사람이 우파인데 정확한 판단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을 높은 쪽에서 내려가냐, 후하게 평가해서 현실에 맞춰가냐, 아니면 얕게 박하게 평가해서 현실에 맞춰가냐, 이 두 가지의 그 방법이 있고 정확하게 나는 중도다, 나는 현실파다 이렇게 하는 거는 신이 아닌 이상 예? 신 신이나 그거를 정확히 평가하죠. 우리 민중이 어떻게. 그러니까 진정한 중도는 신이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도다 이거는 좀 그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 진정한 이념, 이게 좌파 우파를 뭐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는 중도다 하는 건 나는 신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이상 그 거기 이제 0.001의 오차로 이게 이런 현재의 인간의 발달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중도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나는 중도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신라 고려에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수천 년간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외세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런데 민족 한다고 해서 그럼 다냐? 저는 이 사람들도 또 아닙니다. 환단고기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 우리 뭐 개부로 환웅, 거발산 환웅 이런 18대 환웅 뭐 몇천 년 또 무슨 단군 몇 대 뭐 저기 환인 몇 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앙아시아 쪽을 다스렸다 무슨 대륙을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민족의 고토를 되찾자 뭐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뭐 수메르 문화 그렇게 가지고 바이카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온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뭐냐면은 우리의 나라의 여러 민족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여러 민족들은 이제 여진 이쪽 땅에 살던 사람도 있고 물론 이쪽 땅에 살던 사람도 있고 이쪽 땅에 살던 사람도 있고 이쪽에 오래 살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은 그 이쪽 대륙 멀리서 깊이에서 이제 온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저거죠. 예. 그,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민족의 한 갈래의 자기 파벌을 강조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이칼호, 무슨 수메르 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으로 왔다. 하나의 지류. 그것도 이 당사자들로부터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사람 조상 중에 일부는 분명하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민족의 전체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계열을 민족도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이런 걸로면 충분합니다. 이제 뭐냐면 여기서 또 얘기한 게 요동 그리고 이쪽 하여튼 북부 지방에서 오는 많이 얘기했죠. 요동 지방에 무슨 피라미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단군 신화 그런 거의 어떤 증거다. 근데 중국에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중국 한족하고 우리 민족 북방민족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말 언어 같은 건 오히려 중부보다도 남부 쪽의 한자어가 상당히 비슷하죠. 광동어하고 강남 이쪽 언어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 환단고기 그런 사람들은 북부를 우리 민족이라고 이제 중국은 이쪽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요동에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데 중국에서 자꾸 두려워서 감춘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산동성에는 저기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단군 신화를 아주 그냥 자세히 묘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 나오는 그 환웅 모습. 그런데 이런 것이 만약 이런 유적이 요동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됐다면 진짜 우습지도 않았겠죠. 그냥 그야말로 여기가 우리나라 민족의 기원이다 하고 명백한 증거다. 근데 그게 산동성에 있으니까 이게 뭐 아예 오히려 숨기죠.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 중앙 이런 쪽에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타협할 수 없는 양극단에, 이게 파벌적인 극단이라는 겁니다. 사상적인 극단 아닙니다. 예, 그 극단의 사람들을 서로 잇고 이제 연결해줘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싸워서 나라가 쪼개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자꾸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민족, 우리 신라 고려 우리 민족 그 문화를 전부 옛날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여기에 익숙했던 우리 전체 민족들은, 그러니까 자기 주권과 그런 뭐 상실하고 이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지금 이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양쪽 세력들 중에 우리 전통 민족 문화 이런 걸 중시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죠. 가끔 가다뭐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무슨 뭐 우리 민족 하면서 넓게 과거에 넓게 뭐 차지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무의미하고, 왜냐하면 왕조 국가 시대일 때는 이렇게 이게 넓게 지배하고 이런 것이 물론 좋았죠. 지위가 높으면. 그런데 지금은 민주국가입니다. 예,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우리나라가 크다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예,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만주도 우리 땅, 중앙아시아도 우리 땅, 뭐 그러면 거기 가서 살 것입니다. 살 거는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여기는 여기대로 있음 살면서 그쪽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안 될 말이죠. 지금 같은 때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뭐 과거 우리 영토 뭐 그러면서 우리 민족 얘기하는 거는 허망한 거니까 그건 빼고, 그 진짜 중심 우리 민족을 그 문화를 이어온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외세에 자꾸 이렇게 그 모든 주권을 내미지 말고 스스로 주체적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지금 하도 그래서 위축이 돼서 우리 민족, 우리 문화를 이제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열등감에 들어있죠. 그냥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정치 권력과 이제 그런 외국과의 교류 이런 것에서 이렇게 더 활발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제 움츠러들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 상류 사회를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광화문 시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돼 있죠. 물론 서초동 시위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한때 그쪽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진짜 그냥 어떤 특정 사람 아웃, 특정 정파 아웃, 이거를 그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한자를 우리말에 제대로 쓰고 조선 고려 시대처럼 그냥 그럴 수 있게, 심지어 대한민국 초기까지도 그래왔죠. 이렇게 복원하자, 이런 주장을 한 뭐 그 정도의 반정두수라도 만약 주장하면은 정부에서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 정부든 저쪽 정부든 논의 자체를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논의 자체를 하면은, 물론 일반 사람들은 뭐 딴 얘기 다 하지만 일단 교육엔 창성하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상류층이나 그런 이제 세력들을 권력 세력들은 국민이 한자를 몰라야, 알면은 자꾸 쓰게 되고 일본 중국하고도 교류하게 되니까 모르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술수를 써서 최근에도 초등학교 한자 교육 그거 하려다 흐지부지, 이거는 여론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반대 안 했는데 슬그머니 흐지부지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둘로 나눈 그 양쪽 세력 아무데도 원치 않으니까요. 기존 신라 고려의 문화를 이은 우리 주류 정통 한민족을 이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500년 전 고전도 웬만한 지식 원래는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다 읽을 수 있어야죠. 그거 배운다고 물리학 배울 시간 없는 거 아닙니다.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 양쪽 그 세력들이 여진족과 토착외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양쪽 정치 세력들이 그거를 이제 자꾸 얼버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뭐 어디서도 그 양성적으로 주장을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그 정치 세력 이런 쪽은 자꾸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하니까 이거는 공식적 논의가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상으로는 분명히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자교육을 두 가지를 했는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 노골적으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만은 한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한 말 없어요. 근데 어떤 조직들을 그런 반그라킹 그런 조직에서 이제 반대 활동을 했지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 한자 교육 반대한다면 정치적으로는 표업계에는 불리하거든요. 하지만 내심은 간절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합을 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얼버무린 거죠. 하여튼 그 얘기는 하려면 한이 없고 제가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대립적인 시위를 광화문에서 그렇게 큰 시위를 하면서 만약 우파적인 입장에서 우파적인 입장에서 그 광화문에 그런 엄청난 시위를 한자를 제대로 교육하고 완전히 우리 문화를 복원하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잡발이니 여기서 여진족이라고 얘기한 그런 사람 세력은 급속도로 약해져서 아웃됩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적화되고 그런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 그 발하고 속칭 칭하는 세력들도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쪽 극단 세력 굴각을 퇴치하기에는 이보다 좋은 게 없지만은 이쪽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냥 서로 정치적인 대립만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도 맞지 않은 빨갱이 얘기들 무슨 뭐 색깔론 그래가지고 맨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쪽은 토착 외구 프레임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지만은 이쪽에서는 뭐 여진족이란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빨갱이 프레임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양쪽 극단 세력이 자기 세력의 강화를 국가 안정 그리고 국가 안보보다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선 전통 문화 복원만 해도 그냥 아웃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중국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곳이지만은 전통 문화를 완전히 확실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좌파 그런 적화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이 오히려 그 대만 원주민 쪽은 기질상으로 좌파 민진당 쪽인데도 이 전통 문화를 확실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지가 않죠. 오히려 민진당 그쪽은 또 게다가 오히려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오히려 그 주류인 국민당은 전통 문화를 확실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중국의 그 변형된 공산주의 문화하고는 그거 흡수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 2차 대전 이후 세력이 득세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우리 이쪽에는 그러니까 전부 그 외세들이 이 한반도를 전부 득세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 서로 이게 바뀌고 있다. 그 서로 양쪽 외세들이 서로 이제 교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 외세가 소위 우파로 불리우는 외세가 오랫동안 집권했을 때는 이 좌파 이런 쪽 사람들도 상당히 민족주의라든지 우리 민족 자주 이런 걸 많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권이 넘어가니까 다시 그런 말이 좀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 민족 고유 정체성 지키자. 그러다가 보면 또 민족 정체성 하면 그럼 당연히 한자도 교육하고 당연히 새로 쓰기도 해야 되지 않나? 그걸만 나오니까 그나마 전통문화 복원되면 자기들 큰일이거든요. 자기들도 외세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 어쩌란 얘기냐? 그럼 전통 한민족이 다시 이 나라를 집권하자. 그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민족주의 운동인가?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건 뭐, 이거 이 말도 역시 또 파벌을 생기자는 거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제 사람이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이런 건 다 업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정통 한민족 주류 세력이 이렇게 지금 그렇게 권력에서 좀 멀리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자체, 그 나라를 이루는 주류 문화는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든 간에 예? 그 주류 문화, 가장 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지식이 있는 문화가 그 주류 문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류 문화가 없으니까 전부 뭐 도대체 완전히 영어 국가도 아니고 도대체 그게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오바마가 무슨 흑인 문화 무슨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미국을 다스린 거 아니잖아요. 다 백인들이 이룩한 법학과 경제학과 그냥 모든 영어 주류 학문 그걸 바탕으로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을 후예가 다스리든 간에 문화는 국가란 정체성이 있으려면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이 있으면 그 민족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주류적인 문화가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간에 그렇게 집권을 해야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그 한문화 이런 쪽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간혹 이제 몽고족 이제 만주족이 여진족과 같죠. 그 사람들이 집권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네 문화로 집권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다스리는 거는 그 한문화 그걸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워낙 또 주류 문명 쪽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외세들의 비중이 아마 뭐 이런 한반도에서 외세 아마 이 합치면 한 20%는 될 것 같아. 2, 30%는 여기 한 20, 15%, 10% 여기 한 10%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 80%의 한반도 정통 문화 세력 그 후예보가 그런 사람을 이제 다른 문화로 우리 사람들이 상당 민족이 이미 그렇게 세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 한문 이런 거 받은 민족임에도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미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받을 때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 다시 그걸 이제 찾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그럼 다시 음, 세우느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 둘 해야 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뜻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정통 민족의 전체성 찾기 그리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별 외국 문화가 이렇게 더 우리 문화보다 합리적이다. 아니 물론 일부 합리적인 거 있지만은 그걸 일부 이식하고 더하였으면 되지 우리 문화 전부를 그냥 없애고 그런 거 아니죠. 그걸로도 옛날에 우리 문화만으로도 웬만한 집 짓고 뭐든지 다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서양 의학이라든지 과학 그런 것만 더하면 되는 거지 무슨 어떤 서양과 공통되는 문화들 그런 것까지도 전부 서양 걸로 바꾸고 물론 옷 같은 건 서양이 더 편리하고 그렇지만은 그건 세계적인 유행의 차이죠. 서양도 뭐 중세의 옷들은 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 따르되 이제 무슨 그 전통적인 그런 걸 전부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민족의 정체성 찾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립인사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김용욱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는 분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적으로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한 극단적인 양쪽파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진보 좌파적인 쪽에 발언과 활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그런 얘기들. 그런데 이분은 그 강의라든지 그러면 중국 문화, 중국 정통 문화 이런 거에 굉장히 해박하고 또 한문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강의 몇 번 들어봤지만 이제 새로 쓰기 이렇게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하고 물론 저처럼 아주 그냥 강직하게 내세우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 쓰기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그 기미 독립선언문에 어떤 제가 텔레비 강의를 잠깐 봤는데
김이동 육신물 창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거 독립선언문은 여러분이 다 읽어야 할 일인데 이 기득권자 그런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건 다 읽어야 된다. 100번으로 말이죠. 김이동 선언문이 그 정도 지금 전부 고등학교식이나 나오는 시대에 있어서 그건 다 읽어야죠. 고등학교 정도 나왔으면은 그걸 무슨 뭐 굉장한 무슨 뭐 학자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나 읽어야 돼요. 그런 글이 아닙니다. 김이동 선언문 원래의 그대로. 근데 도울 선생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민주당에서 자기 회의실 배경을 그걸 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민주당에서 그거를 우리 국민과 모든 학생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바꾸고 교육 과정에 집어넣고 세로 글로 이렇게 한 부자를 이렇게 도배한 그 글도 다 우리 글이니까 읽으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안 해요. 이 민주당에서 자기네들 유식한 국회의원 얼마나 유식한지 모르지만 국회의원들만 조금 보고 우리 국민 전체 읽으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민주당도 결국 똑같은 김용호 선생 말로는 XX죠. 이제 이쪽 토착외구라 불리는 사람이나 이쪽 사람들이나 이런 국민한테 교육은 안 시켜 자기네들만 알고 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이제 좌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문화적으로 이렇게 정통 문화를 그러니까 어느 쪽 진영에 지금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느 쪽 진영을 활동을 했든 간에 이런 국민 전통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옳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한민족이 정체성을 살려가지고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인종차별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가 유지되려면은 메이플라워 5월 꽃배 프론티어 정신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계속 주류가 그 정신들이 있어야죠. 인종은 오바마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대통령도 얼마든지 될 수도 있지만은 미국이란 나라 정체성이 유지하려면 그때 만든 문화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직 이제 앵글로색슨 백인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지금은 5, 60%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줄이게 하고 다 문화 자체를 바꾸려 하는 그런 압력이 미국도 있었기 때문에 자꾸 미국도 정체성 그걸 지키느라 노력하는데 한국은 이미 이렇게 실제로 60, 70%는 분명히 되는데 신라 고려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60, 70%는 되는데 미국처럼 이제 미국 백인처럼 외모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여진족과 토착외구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우리 자존심과 문화 이런 걸 지키려는 생각이 흐지부지 되고 업보상으로 지금은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좀 영향력 있는 지위 이런 쪽으로 많이 안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따라가고 이 두 세력이 그냥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가끔 어느 쪽으로 끼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껴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그것보다는 진짜 이런 이제 어느 쪽이 이긴들 별거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결국은 우리 주류민족이 자기 정체성에 맞는 교육이나 문화 환경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쪽 여진족이나 토착외구 세력이나 그러니까 중심 민족 이런 쪽이 직접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를 되살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해가지고 다른 민족 출신들 여진족이나 토착외구 사람들도 우리 고유의 지적인 문화를 많이 습득해가지고 권력은 이 사람들이 뭐 여태까지 몇백 년 고생했으니까 가져도 좋아요. 여진족이나 토착외구 출신 사람들이. 하지만 문화의 중심은 계속적으로 신라 고려를 이어온 우리 민족의 문화가 지켜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주류가 되는 문화 그런 이제 환경, 나라 정체성이 민족이 정체성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더욱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더욱더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이만 드리겠습니다.